약속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그 미끼와 밑밥의 동조에 대해서 채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낚시를 제대로 해서 대상어를 노리는 대상어를 히트시키기 위해서는 밑밥과 미끼의 동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낚시를 하시면은 이 찌가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수정치도 있고. 그럼 원줄 쪽은 조류에 의해서 같은 조류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찌는 보통 이 정도 크기가 될 거고, 수중찌는 이 정도 크기가 된다고 쳤을 때 수중봉돌은 더 작겠죠. 어느 게 조류를 많이 받겠습니까? 찌가 많이 받아요. 수중치가 작으니까 덜 받겠죠. 물론 거기에 뭐 도래도 있고 쿠션 고무도 있고 크릴도 있고 하니까 조류를 받겠지만, 그냥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찌가 많이 받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떤 결과가 오냐면, 찌는 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채비가 쫓아가요. 채비가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은, 이 줄이 끌고 나가는, 이 줄이 여기서 들어가지만 이 찌가 끌고 나가는 힘 때문에 채비는 떠올라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히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찌는 미끼가 어떻게, 채비가 제일 정렬됐는지를 잘 보시려면, 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조류가 만약 우에서 좌로 흐른다. 그랬을 때는 찌가 이런 모양으로 떠가야 됩니다. 네. 밑에 쪽에서 채비가 먼저 앞에 가니까 찌가 줄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은 조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결국 찌가 이런 방향으로 쓰겠죠. 이게 반대로 서 있다, 똑바로 서 있다, 채비 정렬 안 된 거예요. 찌의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이 밑에 채비를 빨리 앞에 보내주기 위해서는, 그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뒷줄 견제, 뒷줄 견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뒷줄 견제는 뭐냐면, 결국 캐스팅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캐스팅합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조류가 흐른다. 그러면 찌를 우측편에 떨어뜨려야 돼요. 채비를 좌측편에 떨어뜨려야 되고. 오버핸드로 캐스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옆치기라고 그러죠. 옆으로 캐스팅할 때 좌측편에서 우측편을 향해서 던집니다. 그러면 무거운 찌가 우측에 떨어지고 채비가 좌측에 떨어져요. 채비가 딱 안착이 되면, 떨어지면 뒷줄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날아가다가 물에 떨어질 때부터 뒷줄을 잡아줌으로 해서 어떠냐면, 여유줄, 이 스프에서 풀려나가는, 옆으로 퍼져 나가는 여유줄을 최소화시켜요. 그래야 채비 정렬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이 되면, 떨어지면 베일을 닫고 줄을 빨리 살려줘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찌가 끌려 들어오지 않은 정도로 잡고 있어서 채비 정렬이 다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일을 풀고 조금씩 줄을 놔줘요. 그러면 미끼부터 가라앉으면서 채비 정렬이 됩니다. 그럼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가기 전에 채비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을 어느 정도 보내주고, 조류 세기에 맞춰서 면사 매듭을 보고 있다가 면사 매듭을 가는 속도를 봐서 조금씩 줄을 손으로, 베일이 열려있는 상태지만 줄을 손으로 더 이상 안 풀어주고, 또 놔주고, 좀 더 이상 안 풀어주고, 놔주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채비가 안정적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럼 내가 한 게 맞느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검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뒷줄을, 뒤에 있는 줄을, 이 닐 앞에 있는 줄을 슬쩍 이렇게 당겨보세요. 손으로. 슬쩍 당겨보시면 뭔가 이물감이 느껴진다 하는 거는 내 채비가 앞에 가고 있는 게 맞아요. 뒤에 쫓아갈 때는 아직 찌 뒤쪽이 쫓아오기 때문에 이 줄을 당겼을 때 이거는 빨리 쫓아오게끔 도와주는 결과가 오니까
조류를 따라서 그냥 쭉 같이 따라오니까 조류를 역행하지 않기 때문에 줄이 쉽게 따라옵니다. 근데 채비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조류를 이렇게 받으면서 역으로 거슬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줄을 당겼을 때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그거 한 가지로도 가장 쉽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직접 와서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요. 이물감이 확실히 느껴지느냐 아니면 쉽게 따라오느냐. 그리고 미끼를 갈아줘야 되겠다 해서 릴링을 해보세요. 릴링을 해보시면은 채비가 저 위쪽에서부터 떠오르면서 계속 이물감을 느끼면서 찌하고 수중찌하고 붙든지 수중꽁트라고 붙어서 이렇게 들려 나오느냐 아니면 찌는 가만히 있는데 쉽게 따라오다가 찌는 데가 걸랑 들려 나오느냐 그것만 봐도 미끼가 선행됐느냐 안 됐느냐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기억하시면 미끼를 앞으로 보내는 그래서 밑밥 동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밑밥은 어떠냐면 잘 모르실 땐 찌 위에다 던지는 게 아닙니다. 찌가 흘러가는 속도와 밑밥이 내려가는 속도를 잘 비교하셔서 원하는 지점에 밑밥이 도착하는 시간과 찌하고 채비가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셔서 조금 더 찌보다 우측편에 던져야 되겠다. 좌측편에 던져야 되겠다. 더 앞쪽에 던져야 되겠다. 이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를 때는 갯바위 앞쪽으로 밑밥을 치시면 그래도 실패율이 적어요. 근데 찌를 쫓아다니면서 밑밥을 치는 거는 고기를 더 멀리 쫓을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늘 찌를 목표로 해갖고 밑밥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밑밥은 절대 찌를 따라다니면서 밑밥을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오늘은 밑밥 동조와 미끼 선행에 대해서 감성돔 채비 경우에 말씀드렸습니다.